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색에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로 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지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화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고 온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도 없던 다른 여편네들이 제 새끼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 과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애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시인 임태주님의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랍니다. 제가 시를 읽는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인 임태주의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질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자기 새끼 입에 떡 하나 먹여주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요, 같이 연결시켜서 이따 정가산책에서 저의 마지막 정가산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새끼 목구멍에 먹을 것이 밥 넘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 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최연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4일 오늘도 날씨가 괜찮네요. 저 옷 괜히 새벽에 나온다고 두껍게 입고 나왔다가 더워서 지금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3월 4일 오늘은 어떤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꽃사슴 김일아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북한의 김정은 핵탄두 임의로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삭막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 지도하면서 미제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전쟁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며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 강습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 등 미군 전략자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 증강 노름을 벌여놓고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한반도는 어느 한쪽에서 불꽃 하나만 탁 튕기면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소름 끼치게 생각이 들죠. 도대체 과거 우리 북과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던 때가 꿈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지금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약정 체결로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운용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을 했답니다. 무엇을 위해? 사드 배치를 위해. 그리고 약정까지 서명했어요. 이 부분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턱 밑에 칼을 갖다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중국이고, 과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될까요? 이건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한구 공관위원장, 새누리당이죠. 수도권, 중원, 우선 추천 확대 시사, 킬러 투입. 무슨 말입니까?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4.13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야당 의원의 지역구를 공천의 우선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구에 야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강력한 후보를 하향식으로 투입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 전체 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국정의 발목만 잡고 민생을 외면했던 야당 의원이 있다. 특히 심한 사람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의 출마 예상 지역구에는 우리로서도 킬러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곳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선 추천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국정의 발목만 잡고 민생을 외면한 야당 의원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어떤 지역이라도 표적 공천 필요성이 제기되면 경쟁력과 지명도가 강력한 후보를 발탁해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 전략공천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 공천 지역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논란 또한 예상됩니다. 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김무성 대표 측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현재 킬러 투입을 통해 야당 현역 의원을 제거할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과 여당이 석권한 강원도를 제외한 수도권과 중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하향식 우선 공천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향식 우선 공천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비박 진영이요. 이쪽 사람들도 동시에 치는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선거를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그림이다. 이거를 지난번에 국정원이냐 국정원 개혁이냐 개혁 아니냐 로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친박 실세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유승민, 이종훈 등 반드시 죽인다? 말 살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 실세의원이 비박계인 유승민, 이종훈 의원, 그리고 서울 지역의 친유승민계 예비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죽인다는 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적이 된 유 의원과 측근들은 그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컷오프 확대 방침과 친박계의 표적 낙천의 의도 등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서울의 지역구를 둔 범친박계 의원들의 지난달 회동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친박 실세의원의 주도한 모임으로 10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권의 한 호텔에서 음주를 곁들인 모임이 있었고 해당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원외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관계자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자리를 주도한 의원이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유 의원, 이 의원 등을 실명으로 겨냥하며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자리에 모인 현역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구 원외 인사를 두둔하며 좀 도와들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지목했던 친박 실세는 지난주 한 만찬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의 공천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당 인사를 거론하며 우리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김 대표의 뜻대로 공천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는 모든 신경이 선거에 가 있습니다. 왜? 이번 선거에서 헤게몬을 쥐어야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고 얼마 남지 않은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거 자체를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 또는 비박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예. 아, 속상하다. 그때 생각만 해도 속상하다.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 개혁 아니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유, 짜증나. 자, 어쨌든, 과연, 친박 실세, 전 누군지 대충 눈치챘는데요. 유승민, 이종훈 반드시 죽인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좀 더 지켜봅시다. 자, 다음 뉴스,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 국회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고자 친전과 건강보조식품을 보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수고한 의원 모두에게 건강보조식품인 황진단액과 친전을 보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필리버스터 전체 상황을 총괄한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도 친전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친전 등을 보낸 사람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의원 28명과 국민의당 소속 주승용, 문병호, 권은희, 김관영, 최원식 의원 등 5명,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진후, 김재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 등 5명과 무소속 전정희 의원으로 총 39명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참여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에서 의원님의 감동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했다며 본회의장의 고유한 외침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에게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였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격려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친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찾아봤어요. 뜻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직접 펴보라는 뜻으로 편지 겉봉에 받는 사람 이름 옆이나 아래에 쓰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친전? 어쨌든 황진단액과 친전을 보내드렸다라고 김성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네요.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산의 칩거 중인 문재인 전 대표. 어떻게 총선 지원 전면에 나서게 되나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컷오프를 마무리하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에 머무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 전 대표는 당 내외로 총선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 일선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표 체제 당시 벌어졌던 탈당 사태를 비롯해 최근 불거졌던 현역 의원 컷오프 문제 등은 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상태입니다. 총선이 한 달 남은 앞으로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을 포함해 당 내외 주요 인물들이 틀을 짜 총선 바람몰이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이런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인물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해 전국적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서 표의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수장으로 해당 지지자들의 표 결집도 노릴 수 있습니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최근 곳곳에서 총선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근래 들어 문 전 대표의 정계 접촉면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산의 칩거주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정계 접촉면도 넓어지고 선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통합을 한마디 던지면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이 난리가 났죠? 예, 국민의당이 난리가 나서 오늘 의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8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민의당은 이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천정배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회동해 야권 통합론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섰으나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 가운데는 안 상임 공동대표가 통합에 거부하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정과산책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내부 결이 조금 다른 이런 사항은 국민의당이 얼마나 허약한가, 예, 허약한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야권 통합 동참 제안에 대해 호객행위라고 비꼬았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자신을 포함해 야권 통합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호객행위 하셨어요? 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당 비대위 선대위 연석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도 우리 당에 동참한다면 자기 능력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야권 통합에 반대하는 안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지만 아직도 며칠간 시간이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제 생각은 어제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후 8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야권 통합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인 데 대해선 다들 생각은 일치하리라 믿는다.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야권 통합 반대 입장으로 정리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예, 선거는 코앞인데 난리네요. 과연 이번에 새누리당이 몇 석이나 얻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속상합니다. 자, 다음 개성공단 이야기가 오랜만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천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개성공단 근로자 2천여 명 가운데 80%에서 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순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실직자가 된 모든 근로자의 생계 보증을 지급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회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비상총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잠정 피해 금액이 8,15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 금액은 고정자산과 재고자산만 포함된 것으로 영업손실과 원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5,500억 원의 특별 대출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참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것이 이렇게 문이 개성공단이 닫히고 남쪽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경영자들은 망했고요. 꿈 같습니다. 꿈. 아이고 참. 자,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조희팔 사건. 예, 그러네요. 예. 알려주세요.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우 판사는 오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 씨와 은닉범에게 관여한 김 씨 지인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 씨에게 양도성 예금 증서 등 형태로 10억 원을 건넸고 손 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내연녀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팔은요, 단군 1회의 최대 사기꾼이긴 하지만 현재 보면은 작은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보다 큰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진실적시한 명예훼손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적시해도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헌법 정신과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픈넷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비방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일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픈넷은 해당 법조항이 비방의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 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한 경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이 내부 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과 형벌 조항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비방의 목적이 상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픈넷은 이런 개념들은 불명확해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할 공익도 크고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오픈넷에 따르면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비형사 범죄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같은 이유에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후지다는 겁니다. 예. 법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라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잘못된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죄가 된다. 비방의 목적,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법률체계 지금 후지다. 예, 자의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들어요. 음료, 빵, 과자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됩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제과가 비스킷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 간식인 과자값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롯데샌드, 바다코코넛, 제크 하비스트, 야채 레시피 등 비스킷 제품 5종의 가격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합니다. 파이류인 갸또는 3,200원에서 3,600원으로, 월드콘과 설레임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들 제품의 그램당 가격 인상률은 롯데샌드 11.1%, 하비스트 2.7%, 야채 레시피 5.4%, 제크와 바다코코넛 16.7%, 갸또 12.5%, 월드콘과 설레임 각각 2%입니다.
8종의 평균 인상률은 8.4%입니다. 앞서 탄산음료 가격도 뛰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지난 1월 1일자로 스프라이트의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했습니다. 삼리식품도 지난해 말 주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도 함께 올렸습니다. 음료에 이어 빵, 과자값까지 잇따라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도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커질 형국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간식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제품들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며 국민 간식의 가격이 연이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제크와 바다코코넛 좋아하거든요. 네, 16.7%나 올라갔다네요. 우리 딸이 설레임 좋아하는데 이것도 올라갔고. 뭐야, 좋아하는 게 다 올라갔네. 음료에 빵, 과자. 야, 롯데가 그런다는 거죠. 돈 억수로 벌면서, 응? 경영권 분쟁으로 난리를 치면서 과자 값을 올려. 정말 진짜 에이 너무한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부자가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반 회사를 운영하는 게 구멍가게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서민들 살기 참 힘드네요. 이런 거 보면. 자, 다음은요.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6월 23일 날 있거든요.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선 가운데 존 롱워스 영국 상공회의소의 사무총장이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탈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롱워스 사무총장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BBC 연례 행사 연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본 기업인들은 EU,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을 합리적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더욱 밝은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경제계 인사들 다수가 여전히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다수는 탈퇴 운동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만큼 반대 주장이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롱워스 영국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영국이요 EU를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럽연합에 계속 있으면서 뺏기는 게 많거든요.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탈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유럽연합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왜? 우리의 제2의 수출국이 EU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존 롱워스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결코 EU를 탈퇴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견을 전제로 자신은 탈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 23일 국민투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어떻게 될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꽃사슴 내일 날씨 전해주세요. 전국에 구름 많다가 아침에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비는 오후에는 충청 이남지방,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남해안, 제주도 20에서 60mm, 강원 영동, 충청 남북도, 남부지방은 10에서 30mm입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돼 기온이 높은 데다 주말 사이에 다소 많은 비가 내려 얼었던 집안이 녹아 해빙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져 아침 기온도 저녁에서 영상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예보됐습니다. 예, 꽃사슴 김일아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